안녕하세요. 탈모인 뉴스 최영훈 기자입니다. 탈모인 뉴스는 탈모에 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올바른 뉴스를 제공하는 탈모 전문 인터넷 신문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탈모 명의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탈모에 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최 기자의 탈모 여지도 고고고. 두 번째 탈모 명의를 찾아온 곳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입니다. 이곳 피부과에서 강훈 교수님을 찾아뵙고 탈모에 관한 좋은 정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분당서울대병원의 허창훈 교수님께서 교수님을 탈모 명의분으로 추천해 주셨어요. 허창훈 교수님이 교수님을 추천하게 된 이유를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창훈 교수와는 이제 이런 모발과 관련된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같이 일을 해와서 저희들이 비슷한 생각 또 어떤 질병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비슷해서 아마 저를 추천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탈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 연구 분야랑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맨 처음에는 모발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피부과의 어떤 여러 가지 연구 아이템, 실험 재료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포가 필요합니다. 그런 세포에서는 이런 피부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손톱, 발톱 있을 수 있는데 모발 세포가 상당히 다이나믹해요. 성장과 또 퇴행 이런 것들이 다이나믹해서 저희 실험실에서 실험하기 좋은 세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발 세포로 여러 가지 세포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 또 제가 피부과고 마침 모발은 피부과 영역의 질환이고 탈모 질환도 그렇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탈모 질환에 가까워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그쪽 위주로 이제 현재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모발학회 회장직을 맡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모발학회에 대해서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대한모발학회 회장직을 재임 중에 역점을 두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한모발학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모발학회는 그러려면 피부과 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대한피부과학회는 의학회라고 하는 전체 학술단체 학회를 관장하는 정식 승인된 유일한 피부과를 공부하는 학회입니다. 그러니까 의학회에 등록된 약 30개에 육박한 임상과가 있는데 그중에 대한피부과학회에도 들어가고요. 대한모발학회는 대한피부과학회 산하학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피부과학회 내에서 또 조직한 유일한 모발을 연구하고 모발과 두피를 연구하는 학술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동은 1998년도에 조그맣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 정식으로 저희 대한모발학회로 등록해서 시작한 지는 2004년. 현재로 따진다면 16년 정도 된 역사가 있는 유일한 의학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역점 사업을 했던 거는 탈모를 고생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치료 욕구를 느끼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정보나 또 이런 개인들이 접할 수 있는 길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 알려져 있는 상식이나 또 지식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 드리고 또 대국민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캠페인에 좀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모발학회에서 수년 동안 실시해 오고 있는 그린 헤어 캠페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그린 헤어 캠페인을 통해서 어떤 웹툰을 제작해서 재미있게 마련해서 간단한 모발과 관련된 상식과 지식, 올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잘못된 정책을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의원과에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모발과 잘못된 점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안내집, 자료집도 마련하기도 하고 또 사실 중증 원형 탈모를 앓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많은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증 원형 탈모를 앓고 있는 아이들, 환우들을 위한 환우들 모임을 저희가 항상 백업을 해주고 있고요. 항상 저희들이 후원을 함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많은 자신감을 얻고 또 생활의 활력소를 얻고 또 중증 원형 탈모 환자분들이 필요한 게 바로 가리기 위한 원형 탈모가 있는 걸 가리기 위한 가발인데 아직 국가에서는 그거를 가발을 의료보험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발 업체들과 조금 상의를 해서 많지는 않지만 매달 몇 분씩 선정해서 후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던 게 저희가 가장 보람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탈모라고 생각하면 보통 미용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많으신데 원형 탈모라든가 그런 것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진짜 질병도 이만한 질병이 없을 정도로 마음고생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탈모인 뉴스에서도 그런 분들이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으시고 먼저 탈모라고 생각되면
의사분들을 찾아뵙고 전문가들을 찾아뵙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우선일 그렇죠. 텐데 그러지 못한 면이 좀 많아서 저희 탈모 여지도를 이렇게 촬영하는 어떤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런 취지를 통해서 교수님을 찾아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는 말씀 먼저 또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전공이 피부과학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세부 전공을 모발학으로 선택하신 큰 이유가 예, 아까 말씀하신 세포 때문이라고 그러셨는데 좀 더 모발 쪽에 관심을 갖거나 이제 하신 이유가 또 추가적으로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현재 이제 사회가 급변하면서 저희 이제 피부 질환을 이제 진료하다 보면 모발도 사실 피부과 영역에 질병을 꽤 많은 다양한 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정확지 않은 진단, 또 정확지 않은 약물, 또는 정확지 않은 치료 방법, 뭐 자가 처방하신다든가 민간요법 쓰신다든가 또는 불법 기관 같은 데 가서 마치 치료 방법이라고 잘못 알고 치료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이 분야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피부과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요즘엔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생겨나셨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대한모발학회에서 또 환자분들을 위한 캠페인도 했지만 또 저희 의료진들을 위한 재교육 또 지난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많은 피부과 선생님들께서 이제 모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탈모 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하시지만 과거 초창기에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분야에 뛰어들어야지 또 돋보일 거 아닙니까? 치료하지 않는 많은 환자분들을 방치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연구하시는 것 중에서나 아무튼 또 논문을 통해서 교수님이 이렇게 알아내신 것 중에 혹시 앞으로 주목해야 될 탈모 치료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원형 탈모에 대해서는 꽤 많이들 또 알고 계신 목적 치료 방법이라 그래서 특히 요즘에 JAK 기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JAK 기량제라는 거 있어서 실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그 일부가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 치료제로 FDA에서 허가가 났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저도 그렇지만 모발 분야에 일하고 계신 몇몇 교수님들이 이와 관련된 임상시험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종류도 좀 몇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곧 조만간에 미국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 중증 원형 탈모 환자분들을 위한 또 다른 경구용 약제가 아마 봄물 터지듯이 몇 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원형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고 전 맞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안드로겐 탈모는 좀 외형상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형 탈모 같은 문제는 건강보험적인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뭐 질병 치료는 보험이 되는데요. 현재 이제 그걸 가리기 위한 예를 들어서 우리 안면에 무슨 색소 탈색이 있다든가 이러면 안면 장애 또는 이제 우리가 거동이 힘드시면 뭐 장비 이런 보조기 같은 거를 일부 지원을 해주십니다. 국가에서. 근데 중증 원형 탈모 환자분들은 아예 머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가발을 조금 보조기 개념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좋은데 아직은 국가에서 그건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대한모발학회에서는 국회나 이런 좀 정책 결정권자 분들한테 간곡히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 되지 않을까 항상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에 대한 보조기구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발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그냥 외향적인 어떤 외모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원형 탈모 있으신 분들에게는 완전히 질병에 대한 보조기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일들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열심히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복지부나 그런 쪽을 취재를 통해서도 항상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형 탈모뿐만 아니라 다른 탈모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병원에서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그 논문은 이제 저희 대한모발학회의 공동 연구로 이루어진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모발학회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 전국에 있는 병원들의 회원들이 관여해서 저희 데이터를 수집해서
통계를 내서 만든 논문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인체에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만 따진다면 모발은 아무런 기능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모발은 동물의 모발이야 뭐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날 보호하고 또 어떤 이물질을 어떤 분비하거나 방어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람의 모발은 우리가 생물학적만 따진다면 하는 일이 없지만 사실 사람만큼 모발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있는 아마 포유동물은 없을 거예요. 네. 포유동물이라고 하면 이제 털이 있는 동물을 다 포유동물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마 본인들은 관심 없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근데 그게 뭐냐? 결국은 심리적인 요인인 거죠. 예. 사람은 항상 겉으로 볼 때 멋있고 수려하고 또 외관적으로 보기 좋고 이런 이제 삶을 추구하는데 네. 아무래도 모발이 적다 보면 다른 사람과 나와의 뭔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들 그로 인해서 또 나의 자신감 하락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생활의 어떤 활력을 떨어뜨리고 또 괜히 자신 없어지고 남한테 나서는 거 싫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분들이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무엇일까? 근데 모발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의 삶의 질,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는 거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모발이 중요한 거고요. 이런 모발의 성질이 바로 뭐 내 건강을 해치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아무리 안락하고 많은 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정신이 괴로운데 그래서 마음이 항상 편안해야지 사실 우리 모든 게 행복하듯이 그런 면에서는 모발은 바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에 있어서 근데 이런 얘기는 저희들만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보건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미용으로만 생각을 네, 하시죠. 네.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위해서 혹시 운동요법이나 네. 식이요법 뭐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는데요. 예. 그 질문의 대답은 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골고루 많이 그렇죠. 정답이에요. 매일 적절한 운동과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는 거. 단 한 가지 추가할 거는 담배는 안 좋습니다. 담배는 모발에 공급하는 혈액순환을 억제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모발이 지금 조금 얇아지고 가늘어지고 별로 성장이 부실한데 거기까지 혈액까지 저해시키면 영양 공급하는 루트, 관까지 우리가 막아버리는 것이 되니까요. 흡연자분들께서는 가능한 모발을 위해서 금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지금 탈모 여지도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은평 성모병원의 강훈 교수님을 찾아뵀습니다. 네. 모발학회 내에서도 계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탈모 명의분들이실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한 분을 또 네.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분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인하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최광성 교수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최광성 교수님은 마침 네. 차기 또 대한모발학회 회장님으로 지금 내정이 돼 있으셔서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모발과 관련된 또 탈모와 관련된 많은 정보 또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실 거로 기대됩니다. 네. 교수님이 평상시에 좀 쉬거나 네.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할 네. 때 평소 잘 들으시는 음악이나 네. 노래가 있으신지. 어릴 때서부터 조금 좋아했던 가수이기도 하고 네.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 백만송이처럼 머리카락도 풍성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노래 자체도 아주 좋습니다. 멜로디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연구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